자,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님부터 시작해볼 건데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매년 11월이면 네. 같은 날에 돌아옵니다. 뭐가 수학 돌아온다는 거죠? 능력 시험 평가입니다. 수능. 수능이 돌아옵니다. 네, 주어를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수능이- 주어를 빼먹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수능이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언제나 11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그동안 달려왔던 시간을 평가받고 가장 힘들고 긴장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네. 11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이면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17일입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그날이 이제 수능이고요. 18일은 금요일이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해요? 아니요, 그대로 하시면 그때 됩니다. 갑니까? 네. 11월 17일 목요일 날 수능이 네. 시작되죠. 다음 주 목요일이면 네. 2022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옵니다. 네.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을 시기가 한 주 전인 지금일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달려온 수험생을 위해서도 또 수험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 졸이고 있을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가족들도. 네, 잠시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음, 손힘찬 작가가 펴낸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라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문장이 아주 좀 부드럽고 따뜻해서이기도 한데 표지가 일단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죠. 표지가 살펴보면 하나의 행성처럼 완전한 구를 이루는 형태가 먼저 그려져 있고 그 원안으로 초승달과 함께 초저녁의 하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려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초승달이 살짝 떠오를 때가 누군가의 퇴근 시간이거나 누군가의 하교 시간이거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볼 수 있는 하늘 풍경이 그려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렇게 분홍색의 필터로 그래픽 처리가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200년마다 볼 수 있다 레드문이 지나갔는데 그렇죠. 그 표지가 일단 저를 너무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내용은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책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책 표지를 보니까 손힘찬 지음 옆에 오가타 마리토라는 이름이 괄호로 묶여 있더라고요. 이건 또 누군가 좀 공저자인가 사파가인가 싶었는데 이 가로 속에 있는 인물 누군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괄호 속에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책 표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책을 쓴 손힘찬 작가의 또 다른 이름이 오가타 마리토입니다. 손힘찬 작가는 한국과 일본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일본 태생이고 네. 아버지가 일본 분이고 어머니가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혼혈인데 네. 한국의 피가 섞여 있는지 모른 채 일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요. 어머니를 따라서 12살 때 대한민국에 처음 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알게 됐고 그 작가가 나의 정체성이 한 국가나 한 문화로 규정되지 않은 채 계속 흔들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는 그 시기 덕분에 이성과 감성의 경계에서 난 넘나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결코 내 모습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다른 국가의 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인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 객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한계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 문장에서 잘 드러나게 되고 이 책도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책도 본인의 정체성에서 왔던 힘듦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애잔한 위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확실히 남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경계인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분의 글과 수능 시험 앞둔 수험생 사이에 어떤 고리를 찾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렇게 막 무거운 책은 아닙니다. 두껍거나 무거운 책도 아니고 또 한 바닥마다 텍스트가 가득 차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빠르게 되어 이렇게 편집된 책이고 네.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좀 다 읽고 난 뒤에 저의 느낌은 이 책은 지금 자존감을 좀 잃은 분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잠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작은 안내지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마다 약수터 같은 곳이 중간중간 있고 쉼터 같은 게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쉼터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증명해야 되는 게 현대 한국 사회고 또 지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다, 쉬어도 된다는 얘기도 요즘은 담론에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좀 그들에게 본인이 통과했던 삶을 되돌아보는 문장으로 여유의 방법과 여유를 좀 전해주고 있는 글이고요. 한국에서 너는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답해야만 했고 또 증명해야만 했던 작가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써내려갔던 글들이 시작이고 그 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를 고민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은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018년에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란 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여러분 출판시장에서 네. 5만 부나 넘게 팔리고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먼저 읽고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작가가 다른 곳에 썼던 하나의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인스타에서는 내가 작가라고 불리지만 현실에서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를 위한 글들을 써내려 갔다라는 이야기가 첫 책과 함께 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걸 혼자서 계속 증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의 톤이 힘이 계속해서 이번 책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책을 읽었던 실제 독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했어요. 이번 책은 유독.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도서 사이트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모든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는 문장도 있고 여전히 지칠 때마다 찾아본다는 문장도 있고 아직까지 여운이 많이 남는다라는 문장도 이 책의 리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때 또 헤매고 있을 때 도움이 되었다라는 평들 그리고 그 확인도 좀 할 수 있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좀 이제 많이 해왔으니까 지쳤으니까 한번 읽고 네, 시험장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대놓고 수험생을 겨냥한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또 자존감이 필요한 분들, 또 쉼터가 필요한 분들에게 좀 이 책을 추천한다라는 얘기로 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자아를 탐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입시에 매몰된 청소년들에게 또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시험 결과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도 책 가운데 몇 구절 골라주셨는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역시나 네. 신바님부터. 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뻔한 위로의 말이라 그런지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데 뻔한 말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는 소리이기도 하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 누구도 내 삶은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로 태어난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갈 리 없으니까. 어제까지나 내 삶의 주인공은 너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다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가장 큰 위로인 것이다. 뻔한 위로라고 생각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뿐.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인생이 가끔 너무 복잡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너무 간단하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고달프게 시작하기보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싫어하는 일을 참으며 억지로 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된다. 싫어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루하루 추억을 쌓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왜냐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그 가장 당연한 사실을 가끔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남들을 먼저 기준으로 두다 보니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나 자신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내 불편함을 감수해가며 관계를 이어가기도 한다.
나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늘 내가 조연이 되고 남들이 주연이다. 꼭 기억하자. 가장 뻔한 말이 어떨 땐 가장 진실된 말이기도 하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네 삶의 주인공은 너라는 걸. 언제까지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네. 여기까지. 네. 와. 요게 한 글입니다. 네, 한 글인데 수능을 주제로 오늘 좀 골라왔으니까 네.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재수를 하거나 뭐 삼수를 하거나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당신이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수능을 치고 나면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잖아요. 등급이 네, 나오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 좀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수능 이전에 좀 하고 싶었고 너무나 긴 시간을 이 수능 하나만 보고 많이 다들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로 수능이나 하루로 힘차게 뛰어왔던 지난 시간의 의미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누구는 드디어 통과했고 해냈다며 기뻐할 테고 누구는 지난 시간들 1년 이상의 시간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절망감과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저녁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말한 것처럼 너무 뻔한 이야기고 너무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문장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 명의 목소리로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작가는 주인공과 조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을 보면 나중에 신바님 영화도 소개를 하겠지만 주인공이 늘 그렇게 안락하지만은 않아요. 언제나 가장 극에서 위기가 먼저 닥치는 것도 주인공이고 뜻하지 않게 배신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것도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그건 그걸 이끌어 나가는 힘이 언제나 주인공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지금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또 그건 또 주인공처럼 오늘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내가 계속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 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복선도 깔리고 이렇게 뭔가 시련이 온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손임찬 작가의 문장처럼 수능이 끝난 뒤에도 밤하늘 위에 있는 저 별들은 다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아직 수능을 치지 않았지만 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수능 이후에도 그 각자의 하루에 숨어 있는 더 큰 빛을 찾아 나가시기를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좀 뻔한 듯하지만 이런 류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입시라는 관문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들, 시험 결과가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여유를 갖고 시야를 좀 확 튀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 수험생이 있거나 수험생이라면 한번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임찬 작가의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바님,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수능이 끝나고 한번 꼭 보면 좋을 영화여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에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제 친구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어서 이번 주말 주의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석을 하면 모든 것, 모든 곳 한 번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입니까? 근데 이제 영화의 제목처럼 모든 것에 모든 곳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멀티버스로 구성된 씬들이 좀 확 지나가기도 하고 그 안에 사용한 영어 그리고 광동어, 만다린어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섞인 대화들이 좀 정신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보시면 영화 안에 내용도 주인공도 여러 감정, 대사 모든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막 터질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보시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정말 알차게 담겨있는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제목을 본따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렇게 3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차이니즈 즉 이제 중국계 이민자인 에블린의 가족이 이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녀는 이제 어쩌다가 멀티버스 속의 세계를 조부 투바키라는 악당으로부터 구하게 되는데요. 정신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왜 이 역할을 맡아야 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이해도 못한 채로 네. 단지 이제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녀가 악당들과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 에블린은 현실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지만 현실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자신이 가장이라는 이유로 남은 가족들에게 약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멀티버스 속의 또 다른 자기들을 만나면서 좀 뭔가 충격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실 멀티버스를 다룬 작품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블 시리즈의 닥터 스트레인지나 스파이더맨도 그렇고요. 네. 평행 우주와 뭐 마법, 초능력 이렇게 막 뒤섞여가지고 스케일이 큰 액션 블록버스터로 흘러가는데 이 영화는 좀 결이 다르다고요. 네, 이 영화는 조금 더 이제 에블린 개인의 서사에 주목을 해서 영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선택을 했더라면 혹은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것으로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던질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변해서 여러 상황들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네. 그녀가 이제 모든 차원을 넘나드는 조부 투바키와 싸우기 위해서인데 현재 세계 에블린은 단지 세탁소의 주인이라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서 네. 싸우는 능력, 말싸움밖에 잘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싸움은 잘하나 봐요. 네네네. 오,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멀티버스에 있는 이제 에블린의 능력을 잠시 접속을 해서 빌려와서 싸우기 때문에 다양한 에블린을 만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네. 배우가 된 에블린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리사가 된 에블린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홍보를 위해 간판을 돌리는 에블린으로 나오기도 하고 쿵푸의 대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세계 속에 이제 이런 에블린들과 접속을 했을 때 네. 자신이 그 순간에 고민해서 내린 선택들이 지금의 나와는 다른 에블린으로 살고 있고 또 수많은 현재의 나와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에블린이 아니라 모두가 뭐 선망의 대상이라든지 모두의 뭐 어떤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에블린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지난날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매우 후회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나를 좀 포기한 채 그 환상 속의 에블린의 세계에서 좀 계속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정작 현실 속의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자신은 좀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좀 미움을 받거나 혹은 자신이 이렇게 꾸린 사업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네. 인생에서 사실 자신이 선택을 할 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다른 세계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에블린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들은 가족에게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또 자신이 몰랐던 여러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발휘하면서 현실에 찌들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아이러니함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험 시험 마치고 보면 좋을 작품으로 이 영화를 꼽아주신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멀티버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나의 우주 네. 또 뭐 시험을 잘 본 나의 우주도 있을 테고 반대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나도 존재하겠죠. 자, 시험이 끝나면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텐데 그때의 현실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이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영화관에서 정말 펑펑 울다가 신바님이 나왔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엄청 울고 나왔는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가장 크게 받은 느낌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에블린이 사실 다른 세계 속에 자신을 보면서 그곳에 나로 죽고 싶다라든지 혹은 그곳에 내가 훨씬 행복해 보여서 그 환상에서 깨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에블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멀티버스 속에 이런 멋진 에블린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네가 한 선택들, 특히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것들이 우주 속 어딘가에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영화를 보고 온 저에게는 지금의 나의 선택이 무엇이든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꼭 멀티버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인생에서 다음에 있을 삶의 선택을 할 때 나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거나 혹은 더 많은 선택지의 가능성을 가진 나로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수한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수능이 끝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친구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내 삶에 영향이 큰 선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작게는 헷갈리는 답안지의 선택부터 대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그 대학의 전공을 나의 적성에 맞출지 혹은 미래 전망에 맞출지 혹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등에서 정말 많은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정말 괜찮다는 것, 오히려 더 많은 선택들과 가능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전해주고 싶은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네. 그 선택이 뭐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에블린만이 아니라 딸 조이 역시 영화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둘의 관계 역시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들었거든요. 15세 관람가니까 부모님 혹은 자녀들과 함께 극장을 찾아가 봐도 좋겠죠?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우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떡해요? 저처럼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펑펑 우는 부류도 있고 위로,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엄마와 딸의 관계가 생각이 나서 운다는 관객들도 있었거든요. 엄마와 아들은 안 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의기로는 이제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그러니까 에블린과 조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나의 가치관과 이제 엄마의 가치관은 이제 작게는 가정 환경의 여러 요소에서일 수도 있고, 또 좀 크게는 이제 각자가 속해온 그룹과 혹은 그런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유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삶에 대한 태도나 여러 가치관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나 자식은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관계로 점차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에블린과 그녀의 딸 조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데, 둘의 사이도 마찬가지로 현실처럼 좁혀질 듯 아닐 듯 좀 아슬아슬하게 나오는데, 이제 에블린도 조이도 이것들을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에블린은 조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이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내던지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긴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이 영화는 멀티버스를 해결점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많은 관계가 사실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에블린의 세계만큼이나 조이의 세계도 역시 공고하게 만들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세계들을 에블린도 함께 탐험을 하면서 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 다른 딸의 세계이다 보니까 에블린이 자신의 여러 선택 속에서 내가 있었던 것들을 발견을 한 것처럼 조이도 그 마찬가지로 나름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배우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고충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제 에블린은 대신 자신이 앞선 삶을 삶에 배웠던 것, 하지만 그것이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이에게 공유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까지 수능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것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왔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갈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좀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또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두 세대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좀 영화 함께 보시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잘 봤어라고 묻기 전에 고생했어라고 따뜻한 네. 한마디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왕년에 예스마담 시리즈로 일세를 풍미했던 양자경이 이렇게 깊이 있는 배우가 되었다는 점도 놀랍고요. 양자경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SF 팬들도 이 영화 많이 주목하고 계시던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위로와 성찰을 담아낸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신반님의 소개로 같이 만나봤습니다. 자, 앞에서는 손임참 작가의 에세이 저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만나봤고, 자, 금요일 컬처클럽 오늘은 고3 수험생들에게 권한다 라는 주제인데 수능 마치고 볼만한 책과 영화 두 편 전해드렸고 지금까지 청년 우동준, 신보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